오늘은 조선이 자초한 전쟁인 병자호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병자호란은 단순한 외세의 침략을 넘어 17세기 동아시아의 패권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교체되는 거대한 국제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를 중화의 본류로 섬기며 그 질서를 사수하려 했고, 새롭게 부상한 여진족은 자신들만의 천하 질서를 세우려 했습니다. 이 두 가치관의 정면 충돌 속에서 냉혹한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한 조선 지도부의 외교적 무능과 허약한 군사력은 결국 50일 만에 굴욕적인 항복이라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실리적인 중립 외교를 펼치며 전쟁의 화마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인조 반정으로 집권한 인조 정권은 숙명배청을 국시로 내걸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힘의 관계를 무시한 채 명분만을 앞세운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인조는 여진족을 오랑캐라 부르며 하대했고, 청나라와 절대 화친하지 않겠다는 절화 교서를 내렸습니다. 이 교서가 청나라 측에 입수되면서 청, 태종 홍타이지는 조선을 무력으로 굴복시키기로 결심합니다. 청군은 압록강이 얼어붙어 기병이 신속하게 도하할 수 있는 12월을 기다려 전격적인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청나라의 핵심 전력은 만주 8기로 대표되는 기병이었습니다. 이들은 몽골의 기마 전술을 접목하여 유럽 군대조차 경악게 했던 압도적인 기동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청군은 보병의 속도에 맞추는 기존의 행군 방식을 버리고 기병 중심의 전격전을 펼쳐 조선의 방어선을 우회하며 단숨에 한양을 압박했습니다. 조선은 청군이 압록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그들이 한양 근처에 도달했을 정도로 정보전과 속도전에서 완패했습니다. 강화도로 피난하려던 계획조차 청군의 빠른 진격에 가로막혀 인조는 급히 남한산성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한산성에서의 항전 기간 동안 조선군을 가장 괴롭힌 것은 청군보다 무서운 소빙하기의 추위였습니다. 성내에 고립된 1만 2천 명의 군사와 지배층이 버틸 수 있는 식량은 고작 2달치에 불과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혹독한 추위로 인해 성벽을 지키던 병사들의 손가락이 동상으로 떨어져 나가는 비참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급박한 상황에서도 조선의 수뇌부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아니라 싸울 것이냐와 항복할 것이냐를 두고 서로를 비난하며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김상언으로 대표되는 주전파는 명분을 강조하며 죽음을 불사하자고 외쳤고, 최명길로 대표되는 주화파는 백성과 사직을 보존하기 위해 치욕을 견디고 화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는 전쟁 수행에 있어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인재가 신분에 가로막혀 발굴되지 못했고, 인구의 약 40%를 차지했던 노비들은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전쟁으로 나라가 망해 신분제로부터 해방될 기회가 생기길 원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결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은 조선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가속 페달이 되었습니다. 조선은 고려 말 최무선 이후로 동북아시아에서 수준 높은 화약, 무기와 대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켰던 대포 기술처럼 조선의 화포 역시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에서 버티는 농성전이 무의미해지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조선은 여전히 구시대적인 산성 방어 전략에 매몰되어 뛰어난 무기 체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강화도가 함락되고 세자와 왕족들이 포로가 되자 인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남한산성을 내려옵니다. 삼전도에서 청, 태종 홍타이지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99두레의 치욕을 겪으며 공식적으로 항복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조의 국왕지위를 보장하고 조선을 속국으로 만드는 등 청나라의 항복 조건이 당시 관례에 비추어 상당히 관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청군 진영 내에 천연두가 발병하여 홍타이지가 조기에 전쟁을 마무리하고 철수해야 했던 사정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지배층은 이를 최악의 굴욕으로만 포장하며
자신들의 무능을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임진왜란에 이어 병자호란에서도 수많은 핵심 인재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특히 전쟁 후 돌아온 여성들을 환양녀라 부르며 멸시했던 사회적 분위기는 조선 지배층의 비겁함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지키지 못한 백성들을 정조를 잃었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내친 것입니다. 전쟁을 초래했던 주전파 김상원은 절개의 상징으로 추앙받은 반면 나라와 백성을 구한 최명길은 역적이라고 비난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효종과 송시열은 북벌론을 내세우며 청나라에 복수하자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 실추된 왕권과 지배층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북벌 사기극이었습니다. 실제로 북벌을 실행할 의지나 능력이 부족했음에도 내부 결속용 정치 슬로건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병자호란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무능한 국가 지도부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눈감고 내부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국가가 겪는 전형적인 비극을 보여줬습니다. 광해군의 실리 외교를 버리고 명분에 집착한 인조 정권의 오판은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병자호란을 되새겨야 하는 이유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냉철한 국제 감각과 유연한 국가 전략, 그리고 내부적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